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사진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심란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명연이 뭐냐면요. 사실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호전 반응이라고도 하고 명연 반응이라고도 하는데요.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고 나면 몸의 상태가 과거에 안 좋았던 내 몸의 상태가 더 좋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워진 상태를 우리는 호전 반응, 명연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 소경에서는요, 만약 약을 먹어서 명연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도 있었냐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초창기에 명연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는 이 클린식을 먹거나 엠브로토스를 먹었을 때 많이 먹었는데 어떤 분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저 사람은 진짜 너무 건강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아까도 여러분들 이항선 약사님 강의에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진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독소와 질병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그 누구도 이 명연에서 자유로울 수 저는 없다고 생각을 이제는 하거든요. 뭐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분이 이 호전 반응이 너무 느리게 나오거나 안 나오게 나온 데는 몸에 그만한 상황과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게 모르고 제가 너무 건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나이가 이제 제 40대 초반 때 그때 30대 후반의 여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3주 클린을 했어요. 그래서 3주 클린을 했는데 정말 아무 반응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 흔한 몸살이나 두통이나 뭐 방귀도 안 나오고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와서 네 듣다 되게 날씬한 분이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했는데 그분이 3개월쯤 뒤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식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느꼈던 게 이게 우리가 진짜 좋은 음식을 제대로 먹었는데 아무 반응이 나오지 않고 명연이 나오지 않으면 뭔가 내 건강 상태를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학에서는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몸이 이런 소용돌이를 이제 겪으니까 어떻겠어요? 뭔가 위기가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위기라는 꼭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기능의학 이런 데서는 자연 치유 반응이다, 재생 반응이다, 체온 상승 반응이다, 뭐 이렇게 한의학이나 자연 치유 과정에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양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서양에서도요, 헤링의 법칙이라고 해서 독일인이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 헤링 박사가 많은 경우에 좋은 음식들을 먹여서 사람들을 관찰을 했더니 이런 법칙이 있더라 비슷한 이제 그 반응을 보이더라 하고 아예 통계적으로 이렇게 법칙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음식은 호전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법칙을 한번 살펴보면요. 몸의 반응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머리 쪽에서 머리 아래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발병한 증상으로 시작해서 과거에 앓은 질병으로 옮겨간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가벼운 질병은 명연이 빠르게 나타났다가 며칠 만에 사라지는데요.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명현 반응이 아주 늦게 나타나고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또 명연을 이 헤링의 법칙이 맞구나라고 이제 느꼈던 경우가 뭐였냐면요. 이제 갑상선 질환을 너무 오래 앓아서 20년 넘게 갑상선 약을 먹다가 2가지의 합병증까지 얻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나 글리코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메나붑이나 엠브로토스를 먹으니까 정말 구갈이 있었던 원래 이제 입이 바짝바짝 마르던 병이 있었는데 그게 확 해결되는 걸 보고 나 너무 좋다. 나도 너처럼 이제 클린을 해가지고 내가 가진 질병들 싹 날려버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클린을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2주에서 3주가 지나도록 단 하나의 이제 반응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3, 4주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나게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거의 3달 가까이 명연을 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20년 넘게 오랫동안 약을 먹으면서 장이 다 이제 누수가 생겨서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러고 갑상선 질환이기 때문에 대사 자체가 에너지를 잘 못 만들기 때문에 너무 느린 분이셨기 때문에 대사가 느리고 에너지가 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뭔가 독소를 퍼내고 하는 활동들도 천천히 이렇게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느리게 명현 반응이 나타나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제가 진짜 3개월 동안 그분 달래느라 너무 애를 먹었었거든요. 그래도 그분은 이 글리코에 대한 효능을 느끼셨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한번 좋아져 보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클린식 먹으면서 명현을 3개월 정도 다 이겨내시고 나서는요. 정말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정말 이런 삶이 우울증도 없고 너무 좋은 삶이구나 해서 저에게 정말 많은 분을 소개시켜줬던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는 게 나에게도 반추해서 보지만 내가 이걸 전달한 분들한테도 이런 법칙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실 앞에 클린 시간에도 너무 많이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한 클린은 내 몸에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아무리 외부에서 독소가 들어와도 나의 자연 치유력이 잘 살아있고 내 자연 치유력으로 충분히 감내할 만한 독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내 자연 치유력으로 늘 그것들을 이렇게 해내면서 이제 바깥으로 내뿜어내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현대인들이 정말 잘못된 식습관, 그다음에 많은 환경 오염, 그다음에 잘못된 생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자연 치유력도 많이 감소하고 내가 가진 적어진 자연 치유력으로는 절대 감내해낼 수 없는 수준의 정말 높은 독들을 내 몸에 쌓고 살기 때문에 진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겠냐면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독들이.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나쁜 독들을 몸 바깥으로 내 몸에서 살점 뜯어내듯이 뜯어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명현 반응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명현이 나오냐면 우리가 많은 독소가 내 몸에 들어와 있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글리코라는 좋은 영양소를 먹으면 그 독들을 이제 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제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보내면서 진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잘못된 식습관이나 환경 오염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요. 특히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거의 집밥의 종말 시대가 왔죠.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외식 70% 외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외식 음식들은 어떻나요? 맛있게 해야지 많은 분들이 먹다 보니까 정말 많은 조미료와 나쁜 물질들을 많이 넣게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간편 음식들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냉장고에 냉동실에 두면 1년이고 2년이고 상하지 않는 음식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화학 제품을 넣었을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했던 음식들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시고 곰팡이가 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음식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화학 제품들을 넣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손쉽게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때 13년 전만 해도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은 55kg 기준으로 25kg를 섭취하고 있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1년에 5kg 정도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독소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몸에 넣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사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플라스틱 물통에 있는 물을 먹었지만 손 씻으려고. 그런데 이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자체가 너무 많은 환경 독소들을 우리 몸에 넣고 있다. 그래서 이 프탈레이트 같은 것들이 아이의 뇌를 손상시킨다. 왜? 독소가 많이 쌓여서 뇌를 손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사실 미세먼지 저 사실 아침마다 출근하고 미팅하러 나가면서 느끼는 건데 오후는 좀 괜찮은데요. 아침만 되면 옛날에 스모그라고도 했었잖아요. 아침만 되면 진짜 너무 자욱하게 길 건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는데 그거 다 우리가 공기로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그 미세먼지 중금속들이 우리 몸에 안착해서 차곡차곡 박혀서 진짜 우리 몸에 뇌졸중, 망막 미세혈관 손상, 심부전 이렇게 다 나오죠. 임신성 고혈압 여러 가지 질환들을 우리한테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진짜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너무 마이크로 사이즈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유출되고 그것들을 플랑크톤이 먹이 사슬을 가지고 정말 먹고 그 물고기와 생선, 회, 연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잔뜩 먹으면서 우리 몸에 정말 너무 진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수 있는 이 초미세 플라스틱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엄청난 독소를 일으키고 있다. 어떤 독소? 이게 이렇게 체내에 침투해서 뇌조직 손상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2016년도 미국 연구진이 밝혀냈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여기 보면 어떻나요? 영국의 맨체스터 연구팀이 네이처 지오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미세 플라스틱 개수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가 1위는 영국이지만 2위, 3위는 한국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내에 침투하면 뇌 조직이 손상돼요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게 보건복지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정말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온 몸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어린이들의 세대에 더 많이 전달되고 있다는 게 참 서글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 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영양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 그러면 그런 가공식품 안 먹고 나는 야채 먹어야지 했는데 그 야채에는 뭐가 있다? 이런 몬산토에서 만든 글리포세이트 같은 이런 진짜 나쁜 이런 제초제 같은 이런 그 농약들이 뿌려져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런 가공식품 안 먹으면 좋은 채소 먹어야지 하는 그까지에도 이런 나쁜 것들이 다 묻어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진짜 잘 발라내고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디버든이라고 하죠. 우리가 내 체내가 가지고 있는 독소의 수준을 바디버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딱 나와 있죠. 되물림이 된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 클린시켜 보면은요. 우리가 갓 태어났고 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런 이 명형 같은 게 안 나올 것 같지만 저희 아이는 4, 5살 때 이미 제가 기관지와 폐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꽉 잠기는 명현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명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 뭐 때문이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바디버든 나쁜 독소들이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양수 모든 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갓 태어난 신생아에서 200개가 넘는 화학 성분이 검출되고 10살이 된 여아에게서 태어나기 20년 전에 사용된 금지된 발암 물질이 발견되는 걸 보면서 할머니와 엄마와 아이를 통해서 다 이렇게 대물림되는 독소들까지 우리가 다 내 몸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진짜 독소를 가진 몸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일단 만성 피로를 내가 느끼고 뒷목과 어깨 결림이 있어서 말할 때 매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보면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계속 어깨를 이렇게 만지거든요. 저도 그랬고 제가 농담 삼아서 회사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요. 직원들 재미나게 해준다고 이렇게 거울을 들고 어깨를 보고는 오늘은 6명이 서 있네? 오늘은 3명이 서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깨 결림을 느끼고 있거든요. 뭐 잦은 감기, 자도 몸이 무겁고 이러면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한 순서이고요. 그리고 3, 4단계가 되면 그때 이제 어떤 단어들이 붙기 시작하냐면요. 나는 만성 비염 알러지예요. 나는 만성 설사가 있어요. 나는 만성 변비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불량, 구취, 수족냉증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독소가 많이 침착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있어요라고 말을 듣지는 못하는 상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이제부터는 당신은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하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상태가 5단계고요. 이것들이 더 지나져서 독소가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어떻다? 우리가 불치병이다. 이제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암, 치매, 파킨슨, 이제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독소를 잘 버리는 몸으로 메나테크의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까지 해서 내외부의 요인 때문에 몸 안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쌓이고 질병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몰아내고 자연 치력을 회복하는 해답은 없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정말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된 것처럼요. 진짜 저는 제가 이제 명현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진짜 종합병동이다.
안 겪은 명연이 없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건 바로 해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해답은 뭐냐면 바로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은 곧 약이고 약은 곧 음식이다. 좋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절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기원전부터 히포크라테스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몸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 해답이 되는 좋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일단 정상화, 세포의 센서가 막 달리면서 앞에서 우리 글리코 얘기 들었잖아요. 세포의 센서가 막 달리기 시작하면 자가치유력을 정말 많이 회복하게 됩니다. 자가치유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게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 세포에 있는 안테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세포의 안테나와 아까 우리 모세혈관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 적혈구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런 적혈구도 다 당사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해독이 되는 해답이 되는 약을 먹으면요. 우리 혈액도 너무너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도 깨끗해지면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좋은 영양분과 산소를 배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 장부와 내 세포들이 정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체온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상승하면서 우리의 몸이 좋아지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은 뭐다? 메나테크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 기술을 통한 이 글리코 영양소가 특히 이 세포의 조직에 박혀있는 독소를 해독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관으로, 혈액 내로 끄집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예쁜 피가 이렇게 피떡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쁜 피로 예쁜 적혈구로 다시 재생산이 되고요. 이렇게 막 덕지덕지 혈관에 있는 당사슬도 아까 우리 사진 봤었잖아요. 당사슬이 없어져서 너무 많은 플라그가 끼어있던 혈관들이 이렇게 깨끗한 혈관들이 되면서 내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이 내 모세혈관까지 다 뚫고 다니면서 나의 체온들이 계속 상승해서 정말 건강하고 정말 좋은 면역력을 왕성하게 가진 내 몸이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영양의 균형에 의한 호전 반응을 겪게 되면요. 화학물질 증후군으로부터 세포가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이런 인체 내의 충돌 과정이 일어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좋아진 면역 세포들이 병적인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내는 면역 시스템의 강한 거부 반응으로도 호전 반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전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질환을 이길 수 없는 몸에서 질환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호전 반응을 겪는다는 것은 대사가 안 되는 몸에서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바뀌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